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입시보다는 인성의 중심을 두고 수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딱 찍어주고 그렇게 수업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토론 중심으로 수업하기로 마음먹었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수업 듣는 여러분이 제 방식에 대해 반대하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당장의 점수가 중요해. 옆반 선생님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수업하면 학원 이미지 망가져요. 학원에 관련한 모든 이의 의견을 공평하게 반영해서 우리 교실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수업 이끄는 제 입장 미쳐요, 안 미쳐요?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여기가 학생을 위한 공간이라고 과연 생각하게 될까요? 자, 얘기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한 건 최근 스타트업 산업의 최대 이슈였죠. 복수 의결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일단 복수 의결권이 뭔지 딱 짚고 갑니다. 잠시만요. 우리 주번이 아니라 요새 뭐지? 근로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복수 의결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요새 좀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자, 슈퍼 주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의 주식에 여러 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는 투표권이 더 있다, 복수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식마다 권한이 다르니까 차등 의결권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대통령을 뽑을 때 모든 국민 1인 1표 갖고 있죠. 주주가 권한을 행사할 때도 한 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 게 기본 아닙니까? 자, 복수 의결권은 바로 그 1인 1표의 원칙을 깨버립니다.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군가의 주식은 훨씬 더 많은 힘, 그러니까 즉 의결권을 가진다는 거죠. 딱 들으면 주주 자본주의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원래 국내 상법에서도 주식 수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투표권이 취급되어야 한다, 이런 주주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칙을 깨는 복수 의결권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언제부터 시행되냐? 11월부터 국내에서 시행이 됩니다. 법의 정식 이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우리 벤처기업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었어요, 국회에요. 그런데 스타트업 업계에서 그간 꾸준하게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해 왔거든요. 이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거죠. 자, 우리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지 볼까요? 이 복수 의결권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스타트업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몇 프로 이하? 3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창업주에 한해서 한 주당 몇 의결권?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 바로 이게 복수 의결권 관련 법안인 겁니다. 자, 누가 이 법을 원했냐? 방금 스타트업 업계라고 말했죠.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바로 비상장 벤처기업이고요. 우리 이 법이 왜 필요하다고 이들이 주장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자, 대규모 투자를 받은 비상장 스타트업 창업자가 자기가 가진 지분에 관계없이 경영권을 유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나온 법이에요. 왜냐? 스타트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이커브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빠르게 급성장하는 회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대규모 자본을 많이 필요하겠죠. 투자를 많이 받겠죠. 투자를 많이 받다 보면 뭐가 희석됩니까? 창업자의 지분율이 희석됩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만큼 지분을 가져가게 되니까요. 자, 자기 지분 떨어지니까 회사 이끌어가는 창업자의 목소리의 힘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현상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창업자야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더 투자하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주주들 마음이 꼭 창업자와 같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투자해서 결국 돈을 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쵸? 당장에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 계속해서 투자만 하려는 회사, 창업자 의지 꺾일 수 있겠죠. 그래서 창업자들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복수 의결권을 통과시켜 달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실제로 비근한 예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브룽이라는 회사 창업자, 사실 주주와 갈등하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죠.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렇게 창업자들이 자기가 만들었던 회사의 경영권 자리에서 뭐 본인이 잘했든 못했든요, 주주들의 의견에 의해서 물러나야 하는 사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 레퍼런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지금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상장주랑 비상장주로 나눕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에는 복수 의결권을 줬어요. 이 비상장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마크 저커버그죠. 마크 저커버그가 갖고 있는 비상장주는 보통 주보다 10배 의결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오랫동안 통과되지 않았다. 이유 있어요. 자, 몇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 말했던 우리 상법의 1주 1표 주주평등 원칙 있죠? 그렇죠? 이것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 이 경영자 진짜 능력 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방금 마크 저커버그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메타로 바꾸면서 회사의 모든 역량을 메타버스에 쏟았죠. 이런 정도로 기업의 방향성을 바꾼 건 마크 저커버그나 되는 창업자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몰고 갈 수 있는 의결권이 저커버그한테 있었죠. 하지만 지금 보면 메타가 그 선택이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가진 현 경영진 그리고 창업자가 꼭 옳은 선택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게 매우 크리티컬합니다.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복수 의결권을 오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기업들에서요. 모범회사법이라고 해서 지금 스타트업 비상장 벤처기업에게만 주어진 이 복수 의결권을 일반 회사로도 확장해서 적용하게 해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부터 이 복수의결권 도입을 많이 반대하고 우려했던 데에는 이 법이 결과적으로 1주 1표라는 지금의 이 대원칙을 깨트리는 물꼬가 되어버릴까를 걱정했던 거죠. 이 법이 꼭 언제까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너들의 작은 지분율을 가지고 그룹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데 여러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우려한 것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쭉쭉쭉쭉.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이거를 지배주주 특별법이에요. 특혜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상법에서 우리 아까 상법 얘기 자꾸 했잖아요. 이미 지배주주의 지배권 방어를 가능하게 해놨어요, 법으로도. 그런데 왜 굳이 복수의결권까지 발행하도록 해서 개별법을 별도로 만드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 투자 가능성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뭐 10년씩 이익 안 내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밀고 나갔죠. 그것은 창업자에게 그만한 권한을 줬기 때문이니까 그런 걸 가능하게 하려고 한 건데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대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런 복수 의결권이 확대될 가능성이라던가 혹은 창업자가 잘못된 경영을 함으로써 일반 투자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 이들이 사익 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막는 방법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언급한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반영이 된 부분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기는 했습니다. 뭘까요? 우선 기간입니다. 발행된 복수 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 존속기간을 최대 3년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비판 의사가 있어요. 상장하면 스타트업이야?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쨌든 이 3년 그리고 10년 이 존속기한이 지나면 그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주로 전환합니다. 보통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주식과 같습니다.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또 창업주가 가진 이 복수 의결권 주식을 상속한다거나 양도한다거나 증여할 때
혹은 내가 뭐 대표이사 자리에 사임할 때 역시 보통주로 바뀌게 됩니다. 어딘가에 인수합병 된다고 해볼까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 즉 대기업에 포함 인수합병 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역시 보통주로 바뀌도록 했습니다. 대기업 집단에서 이 복수 의결권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잘못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주요한 기업들 지금 나래비를 세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IT 테크 기업들이죠. 이 테크 기업들처럼 튼튼한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갈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키우겠다는 의지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복수 의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복수 의결권 도입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교실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학생보다 선생님이 더 많은 의결권 가지는 것, 일견 합당해 보이죠. 하지만 이 교실이 저 혼자의 사익이나 독재에 의해 이끌려갈 위험 역시 상존하죠. 좋은 점, 나쁜 점 고루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이 복수 의결권 제도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나씩 써오는 걸로 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